뭐 오늘 오신 손님 중에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네. 손님들도 약간 쉬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오신 분이 없었군요. 이런.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이때는 이제 최대한 더 자세히 상담 같은 거랑 컨설팅이랑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겨울인데 네. 물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아, 겨울인데 네, 물을 어떻게 주냐? 네, 줘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그럼 또 얼마나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 환경이란 게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노지로 하고 계셔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그 물이 얼어가지고 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주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정 베란다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 화분으로 하고 계시면은 화분을 들어서 이제 그 무게감으로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우스는 네.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이렇게 네. 질문 드리고 네. 싶어서 그러면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하우스하고 가정하고 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지를 따로 묶고 근데 가정은 베란다 정도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설과 시설이 아닌 곳 또는 비를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곳과 맞지 않는 곳 비를 직접적으로 맞는 곳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비를 안 맞는 곳들은 물을 줘야 되는 거고 비를 안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이제 노지여도 화분이신 분들도 있지만 두둑인 분들도 비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본다고 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토양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노지에서 있는 것들이 화분에 심어져 있느냐 또는 토양에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양에도 비가 오면 젖어지는 거고 네. 화분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적셔지는 거고 실제 노지에 있으면 전혀 뭐 비가 오냐 안 오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화분 재배냐 토양 재배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물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그 오신 분들에게 네. 안내를 드릴 때 어떻게 나눠서 안내를 드리는 거지 뭐 가정 재배도 있을 거고 노지 재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 재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오시면은 이런 물 관리 부분에서 물어보실 때 어떻게 재배하고 있냐고 여쭤본 다음에 만약에 노지면은 이제 노지는 이제 겨울철에 물을 따로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왜냐면 이제 그 물리적으로 물이 얼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이제 비나 눈이 오면 아니면 서리가 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우스나 가정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화분이실 때 이제 무게를 들어봐가지고 무게감으로 물을 주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지는 왜 물을 줄 필요 없는 거죠? 노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얼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양동이를 퍼서 오진 않은 이상 줄 수가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가을까지는 물을 충분히 줬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는 왜 물을 안 줘야 되는 거죠? 물이 얼어가지고 네. 호스에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물을 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 개수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가져가서 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얼지 않는 집에서 아니면 욕실에서 물 떠서 그렇죠. 네. 아하.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죠. 노지에 비가 오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들 그래서는 비가 내리면 화분이라든지 토양에 물이 충분히 적게 되는 거죠. 네.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잎이 그 물을 날려보내는 증산작용 때문에 토양에 있는 물을 블루베리 나무가 빨아 올려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마르는 건데 토양이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노지라든지 노지에 있는 화분이라든지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대로 그대로 토양이라든지 화분에 물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적셔져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추워지면 얼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얼어 있으면 뭐 얼어 있기 전에도 물을 줄 필요 없고 꽉 들어차 있는 거니까 물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온도도 낮고 하다 보기 때문에 노지에 있는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들은 가을 이후가 되면 잎이 없는 시기에는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거지
어려워서는 그러면 약간 네. 햇빛이 있으니까 네. 토양에 있는 수분이 햇빛 때문에 마르지 않을까 그러지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물이 잘 마를까요? 아니면 가을과 겨울에 물이 잘 마를까요? 여름이 훨씬 잘 마르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뭐 강렬한 태양과 또 온도 때문에 물이 일반적인 그릇에 물을 받아놨을 때 증발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있겠지만 겨울에는 낮은 온도 예, 햇볕도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을 자연스럽게 뭐 날릴 수 있는 건조시킬 수 있는 게 아주 적죠. 네. 그래서 빨래를 뭐 널어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잘 마르는 거고 겨울에는 잘 안 마르는 거고 충분히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토양 특히 이제 블루베리를 심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 또는 피트모스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이제 뭐 2주라든지 또는 한 달 이상 보통 건조한 시기가 되면 비가 와야지 충분히 토양하고 화분이라든지 이런 적셔지는 건데 뭐 비가 왔을 때 토양이 적셔져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아래에 빠지는 자연 배수가 한 24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증발로 이게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루 이틀 3일 해서 뭐 14일 그러니까 2주 이상 또는 뭐 한 달 가까이만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건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겉에 부분에. 뭐 그런 경우에는 물을 인위적으로 주는 건 괜찮겠죠. 그러면은 손님들 중에 텃밭에 가서 하고 있는데 텃밭이 집에서 좀 먼 경우가 있는데 겨울엔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확인만 하고 그 다음부터 봄 올 때까지는 따로 물을 안 주니까 확인은 안 하러 가도 될까요? 뭐 충분히 어떤 멀칭을 했다거나 기본적인 2주라든지 한 달 이상 뭐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네. 어떻게 괜찮나요? 아니야 이거 동의를 얻는 이 고개 끄덕임이 별로였어. 무엇이 궁금한 거?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제 잎눈과 꽃눈에 대해서 약간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잎눈 같은 경우는 꽃이 달면서 열매가 주로 나오는 곳인데 이제 가지 끝부분에 달아서 동글동글한데 잎눈은 그 밑부분에 있어서 산처럼 뾰족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히 맞는지 해가지고 네, 한번 궁금했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꽃눈과 잎눈을요. 꽃눈과 잎눈에 대한 구분은 이 상단부에는 꽃눈이 그리고 이 상단부 아래쪽에 보통 잎눈이 발생되게 되는데 꽃눈과 잎눈의 이 형태적인 부분을 보면 꽃눈은 토실토실하게 좀 둥그스름하게 가지의 끝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고 잎눈은 이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뾰족하게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잎눈입니다. 그래서 이 토실토실한 위쪽 부분은 꽃눈이고 이 아래 뾰족한 부분은 잎눈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는 이 품종은 꽃눈과 잎눈에 확연한 차이를 주지만 일부 품종은 일반적인 이런 꽃눈과 잎눈의 차이를 11월 달이나 12월 달을 지나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갔을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눈과 잎눈에 대한 완벽한 부분을 보고 전정을 하는 시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잘 됐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료화면 보니까 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네, 그다음 영상 진짜 잘 찍으셨는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그다음 혹시 네. 잎눈은 많은데 잎눈이 꽃눈이 될 수는 있을까요? 잎눈이. 네, 그래가지고 꽃눈이 될 수 있냐? 네, 많이 펴가지고 열매를 좀 많이 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듣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네. 자, 자료화면 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봤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렇죠. 바뀌지 않는데? 잘 봤네요.
아, 자료 화면을 내 보라고 하니까 왜 졸고 있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아,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또는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한다면, 분화는 이미 꽃눈으로 변화해야 될지 잎눈으로 변화해야 될지는 결정이 이미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품종에서는 꽃눈과 잎눈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꽃눈의 분화는 일장이 13시간 이하가 됐을 때, 어떤 시기로 보자면 저희가 9월달, 8월 말이나 9월달 이후가 되면 일장이 13시간 이하로 떨어지면서 꽃눈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꽃눈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꽃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잎눈처럼 아주 작게 초기에는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11월달, 12월달, 1월달 가면서 점점 꽃눈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형태적인 부분을 봐서 잎눈이었네 라고 하는데, 그게 1월달, 2월달 되면서 실제적인 원래 꽃눈이었던 것이 커지면서 잎눈이 꽃눈으로 변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는 처음부터 꽃눈이 생성되지 않고 잎눈만이 생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보고 꽃눈이라 생각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건 잎눈이었던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토실토실해지지 않고 이게 뾰족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여기에서 잎이 나오는 경우죠. 그 마지막 한 경우가 있습니다. 꽃눈이었지만 정상적으로 꽃대가 모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한 조온 요구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또는 휴먼을 정상적으로 어떤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일부의 꽃눈에서 화서가 커지는데 그 화서 부분에 꽃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짧게 가지처럼 꽃눈이었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실제는 화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올라오고 잎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잎눈이 꽃눈으로 변했다 라고 하는데, 실제 분화는 정해지는 거고 정해진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화 시기에는 이게 꽃눈으로 분화될지 잎눈으로 분화될지는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꽃눈이 된 상태 또는 잎눈이 된 상태에서 서로의 어떤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깨비농장TV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디 잘 봤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그럼 자료화면 두 번째까지 저희가,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계속 잎눈 꽃눈인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겨울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낙엽을 멀칭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왜 그게 갑자기 궁금했을까요? 아까우니까. 네, 아까우니까. 아깝다는 생각에. 그거 치우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냥 안 치우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본에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 전화 주신 분들이요? 네. 아니면 인터넷에서? 멀팅제가 네. 좀 단위가 크다 보니까. 멀칭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이 낙엽과 가지로, 전장한 가지를 쓰면 되지 않겠냐. 사실 저도 블루밍 농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걸 이제 다 이게 쓸어 담고 이것저것 해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다시 화분위에 올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했을 때 멀칭제, 지금처럼 코코아이버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크를 쓰기도 했고, 또는 솔잎을 긁어서 위에 덮기도 했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썩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지속적인 노동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멀칭제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걸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 뭐냐면 멀칭제가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죠. 엄청 널려 있어서 그걸 이제 덮어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겨울이 이제 전쟁식이니까 가지까지 있는 이거 덮어주면 괜찮겠다.
멀칭을 사용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덮어준 게 아니라 찾아봤죠. 대부분의 교과서적인 부분 그런 곳들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인 병해충 관련된 부분에서 잎에 해충의 알이 있거나 또는 가지에 해충의 알을 낳은 경우가 있고 갈색나비 매미충 가지에다 구멍을 막 뚫어서 알을 엄청나게 낳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잘라가지고 멀칭을 해놓으면 다음 봄이 되면 여기서 그대로 얘네들이 다 깨어나서 피해를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병에도 마찬가지예요. 잎 같은 경우에 병해라든지 병반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잎에서도 잿빛곰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탄저병이라든지 다양한 병해가 있는 잎들이 떨어진 걸 그대로 다시 위에다 멀칭을 하면 다음에 그 병해가 그대로 또 그 나무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인 전문 과수 농가들 또는 전문 영농을 하는 그런 곳들에서 보는 교과서 뭐 또는 그런 자료들에서는 멀칭은 절대 하지 말라. 가지라든지 잎 이런 것들로 절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순환농법 아주 자기 몸에서 나온 것들이 가장 좋다. 자기 몸에서 나온 가지, 기본적인 잎 이런 것들을 해서 멀칭을 하게 되면 이게 퇴비가 되고 이게 순환이 돼서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 그런 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료 한 줌보다 못하죠. 아니 한 꼬집보다 못할 것 같아요. 득보단 실이 되는 해가 되는 부분은 엄청 큰 거죠. 병해충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100보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멀칭을 하는 부분으로 낙엽이라든지 가지를 파쇄해서 덮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근데 아직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순환농법, 유기농, 자연농법 관련된 부분에서 열심히 덮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 왜 그러냐면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 살포를 못 하고 있는. 또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잎과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태우거나 아주 멀리 버리거나 해야지 다음 연도 병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되려 순환농법이든 유기농이든 더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을까요? 잘 됐죠. 아, 그래요? 잘했어요. 이거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액션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손님분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잘라야 되긴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3번의 시기 정도를 해가지고 방법 등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루베리가 아무래도 그 관목형 식물이다 보니까 줄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그 밑부분을 이렇게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깝긴 한데 키 넘어서 있는 것들도 자기의 키에 맞게 잘라주고 열매 따는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대로 2차 전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꽂는 전정인데 이 꽂는 전정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면 한 가지에 꽂는 이렇게 있는데 몇 개를 남기고 몇 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잘해야죠. 네. 근데 우선 이야기하는 부분 와서는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단풍이 든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전정하는 시기를 보면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뭐냐면 지금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전화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전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물이 내려오는 시기 그리고 낙엽이 진 다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도 뭐 수술하려고 한다면 마취를 해서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식물도 휴먼기에 나머지 가지를 자른다거나 뿌리를 자른다거나 뭐 다양한 부분에 이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엔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휴먼기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부분도 이식을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잠을 자는 시기 단풍이 지고 얘네들이 낙엽이 떨어진 시기 시기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휴먼기 때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에서는 휴먼기 때 해야 되지만 전정이라는 자체가
나무의 전체적인 부분에 몇 개를 어떻게 분포시킬 건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꽃눈을 볼 수 있는, 블루베리는 가을이 됐다고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로 뭐 적어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품종들 같은 경우는 12월이 지나야지 낙엽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휴먼기 때, 그리고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꽃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전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짧게 설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해는 되셨나요? 조금만 더 짧게. 네. 방금 그러면 또 나머지 이야기로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은 가지치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애매한 질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재배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히 지금 심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지금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심어도 된다고 하나요? 네. 왜 지금 심어도 될까요? 봄에 심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심으려고 계획하셨을 때 바로 당장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베란다에? 아니면 노지에? 아니면 정원에? 어디 뭐 모든 곳에 다 심을 수 있다고 하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심을 수 있다고 할까요? 일단 땅이 아예 얼어서 그 삽이 안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식재는 가능하고 땅도 이제 꽝꽝 얼을 정도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날씨 풀리고 식재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심을 수가 없는 건가요? 노지에 이제 심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분 식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는 피트모스나 상토를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고 하면요. 그러면 뭐 지금 심는 거하고 봄에 심는 거하고 뭐 어떤 게 더 이득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심어 주시는 게 뿌리가 조금 더 이제 뻗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때 이제 심어서 뿌리 활착하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심어져 있으면 이제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깨어나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요? 그러면 겨울에 뿌리가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휴먼기 하기 전에. 휴먼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휴먼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뿌리는 안 움직이는 건가요? 잠을 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겨울에 또 심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땅이 얼기 전에는 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뭐 땅이 얼었기 때문에 심지 못하는 거고 땅이 얼지 않으면 심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꼭 그것만은 아니죠. 화분은 지금 6치? 한 2. 몇 리터, 한 3리터 정도 되는 화분에 묘목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들이 노지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이게 만일 농가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이걸 많이 심게 된다면 이 화분에서 묘목을 빼서 피트모스 또는 토양이 좀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훨씬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묘목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더 많은 피트모스라든지 상토라든지 또는 흙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묘목 단계에서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휴먼과 뿌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먼이라고 한다면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잠을 자는 부분은 지상부 부분만 잠을 자는 거고, 뿌리는 무조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2도 정도 되면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먼기, 그러니까 위에가 자고 있어도 아래는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낙엽이 지고 하는 가을에 식재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따뜻한 지역이라면 겨울에 식재하는, 땅이 얼지 않거나 또는 얼고 녹고가 반복되는 뭐 그런 곳이라면 겨울에 심어 놓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뿌리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뿌리는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을에만 심게 된다면 가을에 일정 온도, 그러니까 뭐 20도 이하에서 뿌리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12도까지 내려가는 그 시점은 거의 뭐 12월달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10월달에만 심어도 10월달, 11월달 뿌리는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3월 정도 됐을 때 밖은 많이 춥지만 토 양의 온도가 또 11도, 12도 정도만 되면 그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움직일 때 주변 환경, 토양의 어떤 환경이라는 이런 것들이 묘목 단계에 있는 토양의 환경과 다르다면 이화학적인 부분이 많이 달랐을 때 적응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미리 심어 놓으면 그러한 적응 기간도 없다 보니까 그때 뿌리가 먼저 봄에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다음에 휴먼에서 좋은 영은 충분히 채우고 깨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을과 겨울에 심는 게 그걸 그대로 묘목을 가지고 봄으로 넘긴 다음에 봄에 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심어도 되나요 말고도 다른 또 질문 어떤가요? 가정이라는 농가에서. 그래서 가지를 언제 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지를 예, 전정을 언제 하느냐. 예, 아주 잘 치고 들어와가지고 대본 보고 들어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지금 심는데 잘라도 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시긴 합니다. 우선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와 묘목을 심었을 때 전정 부분을 좀 나눠보면 묘목을 심었을 때 자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묘목을 심고 상단부에 이렇게 긴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위에 잎까지 있으면 심은 다음에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분이 아래 토양과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데 밀착이 되지 않고 공간이 생겨버리는 그러면 뿌리가 그 공간에 의해서 건조되기도 하고 뿌리가 나올 수 없는 공기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착을 위해서 한 뼘 정도에서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성장기에서는 이 한 뼘 정도에서 굵은 뿌리들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고 비성장기인 가을 이후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래 화분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 때문에 2cm에서 잘라서 여기에서 성장기에서 나오고 비생장기에서는 여기 흔들리는 부분이 없어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자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정을 언제 하나요? 가지치기 이건 이제 심었을 때 가지치기고 전정을 언제 하나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봐주세요. 아니세요. 자, 궁금한 게 뭔가요? 무릎팍도사? 그러네. 이거 비슷하네, 이거. 그 컨셉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오늘 손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손님과는 오늘 막 엄청 새로운 대화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죠. 심어야 되나? 어떻게 심어야 되나? 심는 부분 좋죠. 심는 부분. 어떻게 심어야 되나라고 물어보던가요? 네, 그냥 뭐 처음 가정에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처음 블루베리 키우시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심어야 되냐 처음부터 우리 점검 한번 해봅시다. 좀 가정에서 심는 분들은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어떻게 심어야 되냐 뭐 이런 따로 막 거창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화분 이렇게 잘 뒤집고 화분에 저희 깨비 화분 잘 뒤집어가지고 깨비 상토를 구매하셨어요. 피트모스랑 폴라이트 섞여있는 그 상토를 구매하셔가지고 상토를 그냥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화분에 붓고 그리고 파가지고 묘목은 이렇게 갈금갈금 잘 해가지고 요 뿌리가 4, 5cm 정도 덮이게끔 잘 퍼가지고 잘 커서 그렇게 잘 심어주시 하나를 놓쳤네요. 흙을 이렇게 담고 물을 먼저 먹이고 물을 먼저 먹여라. 얼굴 이상한가요? 아하 그렇군요. 진짜만 나오겠다. 아니 근데 카메라에 내원하지 마세요. 근데 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가정하시는 분이 베란다에서 심겠다 그런가요? 네네. 베란다죠. 베란다에서요. 그럼 하나하나 보면 화분을 처음에 구매해서 화분을 뒤집고 거기에 깨비 상토를 부었죠. 한 포? 세 포? 우리 대형은 한 포, 특대형은 세 포를 붓고 그 다음에 묘목을 뽑아서 그죠? 갈금갈금해서 심고 흙을 4, 5cm 정도 덮으면 됩니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심기 전에 토양 내에 물을 먹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깨비상토는 안에 수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섞어서 심는 게 아니라면 심고 바로 물을 준다면
미리 잘 물을 먹죠. 먹일 필요 없죠. 그냥 잘 먹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따로 빼먹어도 될 만큼. 그런데 우리 깨비상토의 뭐랄까 장점, 이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 하나. 하지만 잘못 이야기한 거냐? 그럼 전혀 그렇진 않아요. 상업적으로 식재하시는 분들이 아닌 집에서 이렇게 식재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깨비상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농가분들도 대부분 깨비상토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 깨비상토의 수분을 일정 부분 첨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갖고 갔을 때 또는 우리에게 질문을 않고도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심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분을. 단지 이제 그 깨비상토를 따서 부은 다음에 이걸 몇 시간 또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많이 넘기게 되면 실제 그 다음에 수분도 잘 먹죠. 만약 당일 식재를 한다면 전혀 문제 없는. 품종은 무조건 많이 섞을수록 좋은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이제 같은 품종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정말 그 차이가 수정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타가 수정. 그래서 다양한 품종도 여러 품종들로 해서 하는 게 더 좋냐라고 한다면 여러 품종을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자가 수정보다는 타가 수정이. 근데 자가 수정과 타가 수정은 이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자기 꽃에서 자기 암술머리로 떨어지는 걸 자가 수정을 볼 건지, 꽃은 다르지만 한 나무에서 한 걸 자가 수정을 볼 건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나무는 다르지만 같은 품종에서 이루어지는 걸 자가 수정을 볼 건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방금 초기에 이야기했던 같은 꽃에서 같은 암술머리로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이 좋은 게 다른 꽃에서 같은 나무지만 다른 꽃에서 수정되는 게 좀 나을 거고,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같은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지만 품종이 같은 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가 수정이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꽃에서 자기 암술머리로 된 걸 제외한 나머지 타가 수정이라도 할 수 있겠죠. 타가 수정 쪽으로 좀 가보면 품종은 같지만 나무가 다른 부분에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품종도 다르고 나무도 다른, 품종이 다르니까 나무가 다르겠죠. 곳에서 수정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는 꽃가루가 많은 나무에서 수정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벌들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는데, 타가 수정을 할 때 다른 곳에서 꽃가루를 묻혔을 때 꽃가루를 좀 더 많이 묻혀서 많이 이 꽃으로 오게 된다면 좀 더 암술머리 쪽에 꽃가루를 많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타가 수정을 할 수 있는 품종으로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한 품종이 아니라 여러 품종, 세 품종, 네 품종 이렇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두 품종, 세 품종 이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세 품종, 네 품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한 두세 품종 정도 한다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꼭 품종이 두 품종, 세 품종이 섞여야 된다라기보다는 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꽃가루 생성되는 시기, 양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타가 수정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식재를 할 때 하나 건너 섞어서 심거나 줄별로 심거나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수정이 이루어질 때는 벌들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벌들의 이동 동선이 바로 옆 꽃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쉽게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옆 꽃으로 또는 옆 나무로 이동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론상으로는 하나 걸러 하나씩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 걸러 하나의 다른 품종을 심게 된다면 수확 시기라든지 품종별 판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렵게 돼버리는 관리의 어떤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별로 심거나, 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형 농장들은 10,000평 정도의 다른 품종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호박벌 또는 양봉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야외 같은 경우는 양봉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양봉에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보통 한 3-4km 한 또 1km 근방 내, 이제 어느 곳에 그 1km 근방 내에는 심어 놓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굳이 이렇게 섞어서 안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죠. 관리적인 부분에 농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 용이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칠레라든지 미국에 갔을 때 농장 단위가 헥타르 단위에 한 품종씩 3,000평 단위로 품종을 심어놓거나 15,000평 정도를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타가 수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안 나오거나 현재 작아져 이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관리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을 봐서 각 품종별로 모아놓는. 국내에서 보통 이제 이야기한다면 300평 단위? 300평 단위로 군집을 뭐 이루거나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타가 수정에는 관련된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하우스로 들어오면 하우스 안에는 최소한 2품종 이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2품종 이상이 있을 때 비율 관련된 부분도 보통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50대 50? 이면 좋겠죠. 하지만 수지분류하고 다른 품종이 있다면 타가 수정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수지분류라는 품종 자체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천하고 있을 때는 뭐 8대2, 9대1 정도 이렇게 해서 더 우수한 품종을 심는 게 낫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뭐 10% 20% 정도만 타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품종을 지금 현재 수분수랑 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배려할 만큼 정도까지 그렇게 엄청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와 있는 논문으로는 최대 5% 정도. 과실 크기가 5% 정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타가 수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과 자가 수정이 이루어진 것의 차이 정도니까 수지분류 정도면 5% 정도의 어떤 이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말고도 사실은 1년 내에 관리하는 뭐 물, 비료, 뭐 환경이 워낙 많으니까. 아, 그렇죠.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지분류 지금 광고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유방 얘기는 안 해주실 건가요? 아, 유방요? 오신 분들 중에 11월 달에 유방을 준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이미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주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뿌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올해 말이나 1월 달. 근데 사실은 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분 자체가 이제 주고 안 주고의 차이도, 그러니까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지금 미리 주시는 분들도 있고, 1월에 주시는 분들도 있고, 3월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고정해서 주시는 것들도 아니고, 언제는 3월에 줬다가, 언제는 겨울에 미리 좀 줘봤다가, 그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안내를 드릴 때도 그 유박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정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11월달, 10월달에 이렇게 유박을 주신 분들은 왜 주셨다 그런가요? 1차적으로는 좀 이제 양분이나 이런 관리가 가을새 좀 안 돼서 지금 좀 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유박 자체가 잘 안 녹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뿌려놔야 비료나 이런 것들이 한 3월달에 좀 필요하다고까지는 알고 계신데, 이게 유박을 그때 3월달이나 2월달에 이때 주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 잘 안 녹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뿌려놓고 겨울에 좀 눈비 좀 맞아놓고 이렇게 하면, 녹여놓으면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하셔서 보통 11월, 12월 달에 유박을 시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면 겨울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지금 살포를 하시는 분들은 주는 시기에 맞춰서 그 유박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유박이라는 게 분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온도, 습도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주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시기로만 조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에 도리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주면 겨울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지. 겨울에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목적을? 네.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 봄. 그래도 일단은 봄에 양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 양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유박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줘서 잘 안 녹으니까 미리 줘가지고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분해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봄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왜 의미가 없다고? 말 그대로 유박 자체가 이제 분해가 되고 양분이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분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의 그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환경이 이제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2월달, 3월달, 4월달이 되더라도 아직도 춥고 아직도 그렇죠. 건조하다 보니 그래서 그 유박이 녹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알갱이처럼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녹았냐 물어보면 알갱이처럼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작용 시점이 원하는 시점에 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던가요? 그러면 9월달 줘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게 이제 9월 달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제는 좀 아직까지 따뜻하고 어제도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유박이라는 그 비료의 이제 성분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흔히 일반적인 복합 비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질소질 함량이 높은 이제 생장을 도움을 주는 비료다 보니까 8월달, 9월달 여름에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되면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웃자락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가지들이 꽃눈도 당연히 부실해질 거고 그때 늦은막히 나온 그 가지들이 이제 웃자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해피해를 좀 많이 보겠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늦은막히 신초가 자라고 키가 커지니까 또 자르고. 그럼 보통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몇 월 달에 줘야 되나요?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면 안 된다고. 유박은 사실은 최소한 이제 블루베리에는 맞지가 않는 블루베리의 유박이 시기적으로든 어떻게든 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계속 물어보게 되네. 이거 엄청 압박이.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을 가게 되는데. 그렇군요. 물도 그 양분 관리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웃자라거나 뭐 꽃눈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양분을 좀 주면 좀 동해냉해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줬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박 같은 경우에는 한 장 미리 좀 줄 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깻농장에서는 이제 9월이면은 비료가 끝나는데 이미 그 앞에 관리나 생장이 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비료를 줘서 어떻게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비료, 물 아니면 비료밖에 없다 보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적인 한계가 있지만 비료 양분을 준다라는 이 의미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양분을 줘라고 한다면 내가 비료를 주고 그 비료를 뿌리가 먹고 그대로 나무라든지 열매라든지 여기에 축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지의 양분이 축적해야 됩니다. 뭐 뿌리의 양분이 축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양분을 줘서 뿌리에도 그 다음에 가지에도 양분을 축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료를 주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뭐 세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잎의 수를 늘리고 뭐 신초의 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라든지 나무라든지 잎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만들어진 잎들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해서 양분을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축적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가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그대로 그냥 뭐 살이 되고 축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겨울에 이제 어떻게 할까야 라고 한다면 겨울에 그러면 내가 비료를 주면 가지하고 뿌리에 양분이 축적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가 그래서 비료를 들어가는 거고 하다 보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초까지 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9월 초 중순까지가 어찌 보면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10월 초까지도 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9월 달까지만 비료를 주고 그 비료가 마지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월 달까지 광합성의 이런 걸 통해서 가지라든지 뿌리에 양분이 축적이 되고 우리 PPL 들어가야지. 카프리스 연락했어? LG 이런데 연락했어? 새로운 PPL 이렇게 이런 거 먹어요.